오늘은 그 if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if문 되게 많이 썼는데 오늘은 그 if문을 문법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코드 있잖아요. 코드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르잖아요. 보통 언어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이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f문을 쓸 줄 알죠. 어떻게든 뭐 저렇게 쓰는가 보다 하고 이제 쓰는 걸 배웠잖아. 그거는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이제 모방해서 어떠한 문장이나 그 구조를 통째로 따라하는 과정 같은 거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그 영어나 이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뭐 조사가 뭐니 막 이러면서 문법 구조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틀리는 것들을 한번 이제 싹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.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예제인데 제가 이제 예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샵으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. 끝맺음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예제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여기 그 대시를 두 개 붙이는 거는 그냥 이거 제 습관인데 이 예제를 제가 왜 만들었는지 메모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제에 뭔가 그 부제, 그러니까 서브 타이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예제의 목적은 if문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문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2를 이렇게 넣고 if 하고 이 문법 구조로 쓴다는 거잖아. 이 문법 구조로 쓰는데 조건문 가로를 열고 이렇게 조건문을 써요. 그러면은 뭐 A는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용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하여튼 이 조건문이 만족할 때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내가 뭔가 이제 명령을 내릴 거야.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거를 그 문법 용어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표현식을 써요. 그러면은 뭐 A는 음수 이렇게 하면은 A가 지금 얼마예요? 2일 때는 A에다가 이렇게 2를 넣으면은 이게 출력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얘를 출력하라 그랬잖아. 만족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지. 그렇죠? 만약에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A는 음수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. 그래서 간단한 if문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. 이게 기본 형태이고 여기에 그 똑같은 예제인데요. 여기에 스페이스를 막 넣어도 돼요. if하고 막 스페이스 이렇게 넣고 싶어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스페이스를 뭐 한 이만큼 넣고 싶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.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문법적으로 이런 스페이스를 허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여기에다 몇 칸 넣었는지 모르겠죠.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 몇 칸 넣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이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냥 if하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어, 잡담인데 조금만 하면은 그 혹시 파이썬 해보신 분 있나요? 없어요? 그 뭐 객체지향적 언어다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? 그런 막 교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파이썬은 모든 것이 객체이다 이런 말을 컴퓨터공학 교수님들이 해요.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모든 거를 오브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객체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안 냅니다. R은 모든 것이 함수예요. R은 모든 것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? 여기는 if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. for은 쓸 때 어떻게 쓰죠? for하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여기다가 I in 뭐 어쩌고저쩌고 쓰죠. 이거는 for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 그 요거는 어떤 함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아니면 그 조건 동안 뭐를 하라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씁니다. 그래서 그
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객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파이썬을 1년 동안 쓰다 보면 이것도 객체였어 하면서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건데 R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런 문법 같은 거를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해요. 우리가 이제 fx 같은 거를 쓸 때 fx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. 이렇게 붙여 쓰잖아. 그쵸?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함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if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붙여 쓰는 걸 선호합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다 동작을 합니다. 엔터를 중간에 막 넣어도 돼요.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줄이 막 바뀌어도 돼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그 문법 같은 거를 짤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짜도 이제 실행이 대충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확한 뭐가 문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맞다 그러고 이렇게 써도 맞다 그러고 뭔가 그거를 관통하는 규칙이 있나?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오늘이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if가 만족될 때 우리가 내리는 명령이 두 개 이상 만약에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중괄호를 씁니다. 근데 하나일 때 중괄호를 써도 상관은 없겠죠. 그래서 저는 보통 중괄호를 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A에다가 이제 10을 넣어요. 이 예제로 A에다 10을 넣고 if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A는 양수, 양수인 A 값은 뭐뭐와 같다. 프린트 A.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출력한다고 칩시다.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. 10 만족하고 그럼 얘가 실행이니까 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.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다음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요렇게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블락으로 생각되잖아요.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실행이 됐구나.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죠. 그렇죠? 이거를 요렇게 바꿔봅시다.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착각한 그 개념이 맞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10이야.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네. 그러면 이렇게 싹 다 실행이 안 돼야 되잖아. 그렇죠? 근데 이거 두 개는 실행이 됐네. 그죠?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if 문이 끝난 거야, 그냥. if 문이 끝난 거고, 그렇죠? 마이너스 10이야.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 안 해. 그러니까 난 이거를 출력 안 할 테야. 까지 하고 if 문 끝난 거예요, 그냥. 그 다음에 얘는 들여쓰기를 한다고 뭔가 특별한 문법 구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들어간다고 문법적으로 특별한 게 없어요. R 같은 경우는. 파이썬은 특별한 뭔가 생기거든요. 근데 R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? 이 들여쓰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. 그냥 이거랑. 그렇죠? 얘 끝나고 그냥 얘가 실행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따닥 실행이 됐죠.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잘못된 코드다.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얘네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. 이게 그냥 약간 제가 그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. 그럼 싹 다 실행이 안 되죠.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. 만약에 내가 중괄호를 여기까지 묶었다면은 이 블락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 얘는 실행이 되겠죠. 마지막은. 그렇죠? 이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그냥 그 남들이 하는 코드를 보고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넘어서가지고 문법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좀 들어가야지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잘못된 거 그렇죠. 컴퓨터의 내래 명령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언뜻 보면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. 마이너스 10을 넣어보니까 결과가 우리 예상이랑 다르네. 이상한 걸 출력하고 있네.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.
요 말은 그냥 썼는데 이게 그 요런 거는 에러 메시지는 뜨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꼭 떠야지 잘못된 코드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고 실행이 잘 돼도 내가 의도한 대로 실행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코드예요. 그래서 요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내가 그 정리할 거를 묶어서 하면은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. 요거는 뭐 별 그 내용이 없고 위에 있던 코드의 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양수일 때 요렇게 그러니까 중괄호를 원래 제가 이렇게 묶었잖아요. 이렇게 묶었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묶어도 돼요.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. 이렇게 묶어도 되고 요것도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들여쓰기랑 이런 게 상관없다는 거야. 들여쓰기하고 엔터가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엔터를 치고 그다음 여기에 엔터를 한번 더 쳤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는 스페이스를 이만큼 넣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터를 한번 더 치고 여기에는 스페이스를 안 넣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닫아도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굳이 넘어간 다음에 이거를 닫았습니다. 이렇게 해도 실행이 돼요. 이렇게 코드를 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실제 코드를 이렇게 짠다라고 하면 이상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짜거나 저는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.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 걸 선호해요. 이 이유는 뒤에 있다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끊고 중괄호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묶어 보면서 실행이 되는 거를 한번 이것저것 해보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시로 이렇게 3개 정도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그런 조합으로 이상한 코드를 짤 수도 있겠죠.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있다가 이 뒷내용을 설명할 겁니다. 잠깐만요. 여기 별표 친 게 있거든요. 여기 별표 친 게 좀 어려워요.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.